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정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콧을 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모든 국회의원들이죠.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사당화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북한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것이 북한이 도발을 해온다면, 즉 국지전을 해온다면 서해 5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 서해 해상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 지역이 바로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이 5도가 있는 이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쉽게 공격하고 국지전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해 5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서청도를 비롯한 이 서해 5도들이 우리 용해보다 북한 용해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NNL선이라는 것은 유엔군이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을 당시에 유엔군이 설정한 것이 바로 NLL입니다. 물론 북한과 합의를 해서 설정을 했죠. 지금까지는 이 NLL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 지금 약 10여 년 전부터 NLL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2년도 제2차 연평 해전이 있었고, 2010년에는 연평도 우리 용토에 대한 방사포 사격까지 감행하는 만행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전면전도 일어날 수 있는 이 국지전 도발을 소심없이 감행했던 것이 바로 5도가 있는 서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북한이 어제 새벽 3시 42분에 중국으로 가는 무역선을 바로 NNL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NNL은 우리와 북한 간의 군 해상 경계선인데 군사분계선이나 똑같습니다. 해상에 있는 군사분계선이나 똑같은 이 NNL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 용해에 진입했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 지금 뉴스를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24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자국 선박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을 빌미로 방사포 10발을 해상 완충구역에 발사하는 해상도발을 감행했다. 군사분계선 MDL 인근에서의 지상, 해상, 공중 군사훈련 및 무력도발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전 접경지역서 계속해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는 이 무역선입니다. 무포호는 이날 오전 3시 42분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에서 NNL을 침범했다. 북한 상선이 NN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에서의 월선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그는 무포호 NNL 침범 이전부터 경고 통신을 했지만 1, 2차 경고에도 무포호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는 이에 M60 기관총을 이용한 경고 사격을 2차례에 걸쳐 10발씩 총 20발을 쐈다. 그는 아울러 해군 호위함을 포함한 함정과 공군, KF-16 등 초계 전력 및 해병대 합동 전력을 동원하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 무포는 군의 경고 사격 이후인 4시 20분쯤 항로를 변경. 그러니까 이게 약 한 1시간 한 40분 동안 우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NNL 이북으로 올라갔다. 이후 북한은 오전 5시 14분쯤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NL 북방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이 북한이 철수 안 되면 여기서 지금 또다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560여 발, 18, 19일 350여 발이 포사가는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이번 도발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면서 또다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죠. 자, 그럼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까만 것이 유엔이 선정한 북방 한계선이고요. 이 빨간 것이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이 주장하고 있죠. 배가 지금 어디에서 떠났다는 것은 없습니다. 상선인데 이게 무포가 제가 알기에는 5,000톤급 무역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톤급 무역선이 요 용련군 옆에 요 아래쪽에 해주가 있는데 이 해주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무역선인데 왜 물자를 지금 이 무포가 중국에서 이 단동을 비롯한 이 위에 청도 이쪽에서 계속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이기 때문에 아마 해주에서 출발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해주에는 바로 황해남도죠. 황해남도에는 4군단과 2군단이 이 전선군단들이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무포라는 이 배가 중국으로 다니면서 이 군사 물자나 어떤 식품과 같은 이 전략 물자를 실어다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배가 바로 무포입니다. 자, 해주항에서 떠나면 자기네 경계선을 따라서 이 NNL 한계선 북쪽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용해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북한이거든요. 이렇게 북한.
장산것 방사포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개머리 포부대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죠.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리로 들어와서 우리 깊숙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해군 경비정이 경고 사격을 해도 약 40분 동안 나가지 않고 있다가 다시 약 한 40분 동안 계속해서 항해해가지고 우리 배가 거기 따라갈 쯤이면 잠깐 넘어가죠. 더 빨리 넘어갈 겁니다. 아무리 무역선이라고 해도 5,000톤급이기 때문에 한 25노트 정도로 달리게 되면 이거 뭐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도록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 한 3.7km 정도 들어왔다가 경고 사격을 하니까 그래도 안 나가고 40분 정도 하다 우리 해군 경비정들이 접근하니까 일로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일로 가가지고 아마 중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니 무역선이 이 NLL 선을 몰라서 일로 들어오진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5,000톤급 무역선이 이런 NLL을 넘어서 우리 남한 우리 한국의 용해로 들어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건 의도적이고 계획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역선이 일로 내려왔다. 고기잡이 배가 내려와서 북한의 경비정들이 그 북한의 고기잡이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정들이 내려왔다 우리 군함들하고 충돌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무역선 5,000톤급에 달하는 그래도 그나마 큰 무역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경고사고를 했다면 북한이 빌미는 그겁니다. 자기네 용해도 용해지만 무역선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퇴거하라고 방송으로 해가지고 무전으로 나가서 너 지금 NLL 침범이다 돌아가라고 해도 되는데 안 나가 거기다 대고 경고사격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했다고 지금 인민군 청참모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경계선을 넘지 우리 용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금 인민군 청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3.7km 깊수관이 이번에는 고기잡이 배가 아니라 무역선을 진입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소막은 전쟁의 소막을 알리듯이 이제 무역선이 한 번 들어왔지만 또 언제 무역선이 여러 척이 들어올지 고기잡이 배가 들어올지 그러면 또 고기잡이 배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경비정이나 오래정이 들어와서 우리의 해군과 충돌할지 아니면 방사포나 또다시 대구 이 해안포로 연평도나 대청도나 백령도 같은 이런 데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경고 사격을 한 포탄이나 기관총탄이 북한 용해에 떨어지게 됐다면 북한은 그걸 빌미로 또다시 우리 용해에 대한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하는 이 무역상선이 얘네를 침범시키고 우리 용해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된 도발로밖에 볼 수 없고 이제 전쟁의 소막을 알리는 그런 도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태였습니다. 북한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NLL을 무력화시키고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드는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명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중국, 북한, 러시아가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을 북한에 약속했고 이미 러시아는 여러 차례 북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식량과 원유, 항공유를 비롯한 이런 전략물자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과 중국에서 들어온 소식을 종합해보면 지금 대련항, 청도항에 보세 창고를 5,000톤, 10,000톤이 되면 계속해서 매일과 같이 배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배도 단동에 있는 동항이나 아니면 대련이나 유해 쪽으로 가면서 우리 쪽 NLL을 시험하기, 우리 쪽의 경비정들을 시험하고 도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쪽 용해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고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으면서 도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의 오도를 방어하고 있는 부대가 백령도에 한 개 해병여단이 있고 그리고 이 연평도에 K9 한 개 대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무력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말 도발을 하게 되면 그 원점 타격을 강력하게 초기에 진압해버리지 않으면 이런 도발은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전쟁의 소막, 전쟁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태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